문학 그 소설 파트로 개념학습을 들어가도록 하는데, 개념학습 강수로는 이제 3강이에요. 앞에 1강, 2강이 현대시와 고전시가의 이제 뭐 핵심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작품을 살펴보셨던 거고요. 작품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소설에서는 여기 개념을 한번 좀 볼 건데,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같이 볼까? 소설에서의 서술, 사건의 내용을 언어로 나타내는 행위와 그 결과를 나타내는데 크게 이야기 구성과 전달로 나눠진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후자인 것 같아. 시점, 거리, 사건과 인물의 제시, 문체,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내용이야. 그래서 아무래도 뒤쪽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여기 뒤에도 보면은 시점, 사건과 인물 제시, 문체 같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건을 다룰 때, 소설을 다룰 때 이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그 다음에 3인칭 관찰자 시점. 근데 이제 우리나라 소설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요 1인칭 주인공 시점부터 3인칭 전지적 시점까지 해가지고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뭐 요 정도, 3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러지? 펜이 이상한데. 근데 이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작품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얘는 이렇게 다른 시점들과 섞여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가 얘부터 빼드리는 거예요. 얘부터 빼놔야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좀 부담감이 덜 하시겠죠. 그치? 이게 펜을 다 정리해 놓은 건데 이게 잘 안 돼? 왜일까? 자, 할게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뭐 1인칭이라는 거는 작품 내부에 소설 작가가 작품의 인물이다. 그래서 주인공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1인칭이라는 거는 나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 그죠? 주인공의 주변 인물이 주인공의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1인칭 시점일 경우에는 나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가 독보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 얘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여기 이 초점하자라는 말이 있어서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초점하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술자가 특정 인물을 시각에 의존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특정 인물은 초점인물, 초점하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서술자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인물인 거야. 근데 서술자가 그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서술자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으로야. 그러니까 사실은 서술자가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인물, 특정 A라는 인물의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마 요거와 관련된 작품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리라는 거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건의 제시 방법,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이런 거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원미동 사람들 연작소설 중에서 원미동 시인이라는 작품이 실려 있는데, 이 원미동 시인은 핵심이 뭐냐면은, 자, 같이 써볼까요? 핵심을 써볼게요. 이 원미동 시인의 핵심은요, 소외된 계층. 이 소외된 계층에 대한 시선이에요. 소외된 계층 또는 소시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시민적인 근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소시민. 그러면은 여기서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소시민을 못해 놓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자, 소시민은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소시민적인 근성이 있다라는 거는 이 소시민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자신의 이익,
이익과 손해. 이런 걸 뭐라 그래? 이해관계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이 자신의 이익과 손해, 이해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거야. 이게 더 중요해. 뭐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인간적 관계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이런 인간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거 우리도 알고 있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돈 앞에서 놓였을 때 돈을 더 중시하는 근성을 보여주는 게 소시민적인 근성이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작품에서 요 소시민에 해당하는 인물로 나오는 게 누구냐면은 그 김반장이라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미리 읽어보셨을 테니까 김반장이 나오고, 그럼 여기서 소외된 계층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동네에서 바보 취급을 받는 인물이 나와. 그 바보 취급을 받는 인물이 바로 원미동 시인에 해당하는 몽달 씨야. 몽달 씨. 그래서 이 몽달 씨는 오히려 소외된 계층이지만 요 김반장을 미워하지 않아. 이둘 간의 관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걸 봐야 돼. 요걸 봐야 돼. 근데 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전달해주고 있냐면은 나라는 인물이 전달해주고 있는 거야. 나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 몽달 씨와 김반장 사이의 이야기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를 뭘로 설정해놨냐면 의도적으로 어린아이 서술자로 설정을 해놨어. 자, 이어서 볼게요. 내가 잠깐만 끊었었어. 그래서 이제 이 작품 봐야 되는데, 우리가 시 있잖아요. 시는 선생님 여기다가 썼다가 지울 거야. 이거는 안 써도 되는 거야. 우리 시의 공식은 어떻게 만들어졌었지? 무슨 생각하면서?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맞아? 얘기를 하는데 상황과 정서는 여기다 쓰고 그것에 대한 태도는 이렇게 정리하고 이 밑으로는 이제 표현 기법들을 연결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세팅해가지고 작품에 대한 정리를 해나가는 연습을 하시기로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뭘 해드려야 되냐면, 그럼 소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소설은 이렇게 긴데, 그럼 소설은 방법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읽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략 부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자르는 거예요. 중략 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스토리 1, 이렇게 에피소드 1으로 한번 잘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소드 1만 한번 정리하는 거야. 그럼 보자.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무엇을 중심으로? 이제 서술자를 중심으로. 만약에 시였다면 화자였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서술자를 찾는 거야. 그럼 서술자는 뭐 아니면 뭐지? 1인칭 아니면 3인칭이지.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은 여러분이 뭐 인강이나 기존에 무슨 뭐 책이나 이런 데서 보던 방식하고는 좀 다르십니다. 기존에는 뭘 찾으라고 했어? 인물을 찾으세요. 이거부터 시작하잖아. 그치? 근데 아무리 그렇게 읽어도 바뀌는 게 없단 말이야. 그쵸? 그리고 또 서술상의 특징 문제가 나오면 다시 또 앞으로 가는 경우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 시를 정리했던 방식하고 똑같이 가는데 서술자를 찾을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삐뚤어졌죠? 서술자를 찾았어. 그러면은 시라면은 대상이 있겠지. 그럼 여기다가 서술자가 바라보고 있는 주요 인물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또 인물이 엄청 많단 말이야. 인물의 관계가 어떻게 나눠져? 주동인물이 있다면은 이제 반동인물이 있고, 주동인물 주변인물이 있고, 반동인물 주변인물이 있을 거야. 맞지? 그 다음에 뭘 봐야 돼? 배경을 봐야 돼.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이잖아. 이 배경 아래에서 이제 사건들을 좀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어렵습니다. 쉽진 않아요. 어떡하겠습니까? 원미동 시인에게는 또 다른 변명이 있다.
퀭한 두 눈에 부수한 머리칼, 사슬사철 껴입고 다니는 물들인 군용 점퍼와 희끄물에 달아빠진 낡은 청바지가 밤중에 보면은 꼭 몽달 귀신 같다고 서울 미용사 경자 언니가 맨 처음 그를 몽달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인물이 누가 나오냐면은 이거는 생각하면서 보는 거고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거고 여기다가 인물 맨 처음에 나온 거는 원미동 시인인 거야. 근데 이 원미동 시인이 바로 누군 거야? 몽달씨라고 불리는 별명인 거야. 근데 요 몽달씨라는 별명은 누가 지어준 거야? 서울 미장원의 미용사인 경자 언니가 지어준 거야. 경자 언니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들이라면 그를 좀 경멸하듯이 어린애 다루듯이 함부로 하는 게 보통의 까닭은 그가 약간 돌았기 때문인 거다. 그러면 몽달씨에 대한 특징이 나오는 거지. 요 몽달씨에 대한 특징은 약간 좀 모자란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어때? 약간 무시를 당하는 것 같지? 언제부터 어떻게 살짝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통 사람들과 달랐다. 몽달씨에 대한 정보가 쭉 연결이 될 거야. 그러면은 몽달씨에 대한 내용이 굵은 글씨도 처리가 되어 있네요. 그럼 몽달씨와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글을 좀 경멸하고 있고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언제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달라. 무궁화 연립주택 3층에 살고 있었고 화분이 많고 세장이 3개나 걸려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에어컨에 돌아가는 부자였어. 가난하지가 않네. 부자야. 시내에서 한약방을 하는 노인이 늙음하게 젊은 마누라를 얻어 아기자기하게 살아보는 판인데 결혼한 제 형 집에 있지 않고 새살림 재미에 푹 빠진 아버지 곁으로 온 막둥이였다. 아, 얘는 막둥이야. 근데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 거야. 내가 한약방을 하는 노인이야. 그죠? 그것부터가 팔불출이라고 강남부동산 고흥댁 아줌마가 욕을 했었는데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왜 바보짓이라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여기까지. 그러면 서술자는 몽달씨 자체가 아니라 서술자는 제3자인 것 같아. 근데 이 제3자인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살필 수가 없네요. 근데 이 서술자는 인물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네. 그리고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고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보인 반응은 뭐야? 이 사람은 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왜 아버지랑 같이 사는 게 이상한지 알 수가 없다. 그치? 어떤 궁금증? 뭐 노이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 서술자가 어린아이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그런 몽달씨에게 친구가 있다면 아마 내가 유일할 것이다. 지금 서술자가 자기 나라고 밝혔어. 몽달씨 나이가 27이니까 나보다 20살이나 맞지만 그럼 얘들아 얘는 몇 살이야? 7세야. 몽달씨는 27살이고 근데 27살하고 친구를 해주는 거지 7세가. 그 다음에 우리 집 옆 형제 슈퍼의 김반장이 또 하나의 내 친구인데 이번에는 인물이 넘어갔어. 김반장이 내 친구인데 그는 원미동 반장이었고 씩씩하고 재밌는 사람이었다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직접 제시하고 있는 거야. 그죠? 이 사람에 대해서 직접 제시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낄낄거리는 재미로 보내고 있었는데 웃기는 소리를 해주거나 쭈쭈바 따위를 건네주는 법 없이 요즘은 다소 퉁명스러워졌어. 그래서 김반장이 좀 변했어. 요즘 변한 모습이야. 요거 뭔가 체인지가 된 거지. 그 까닭도 나는 환히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는 수밖에. 왜냐하면 언니가 지난달에 이모 집으로 훌쩍 떠나버렸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 언니랑 좋았나 봐. 선욱이 언니랑 좋아 지내는 것은 온 동네가 다 알고 있지만 선욱이 언니 마음이 요새 싱숭생숭 하더니 기어이 이모네가 하는 옷가게를 도와주겠다고 서울로 가버렸다. 선욱 언니는 얼굴이 아주 예뻤다. 남들 맘대로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질이 궁상인 우리 집에 두고 보기에는 아까운 편인데 그 지질이 궁상이 지겨워 맨날 뚱 했던 언니였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게 김반장이 변했고 그리고 나의 언니이기도 한
선욱 언니에 대한 정보도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서울로 떠났어요. 이거를 정리하면서 읽는 거는 아주 뭐 되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문학 쪽에서 시간을 단축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그려서 시작을 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런 구조를 생각하지 않고 읽으시면 그냥 읽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서술자가 누군지 찾아야 되겠어. 나가 발견됐죠. 그럼 나가 원미동 시인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김반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선옥 언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이게 집중해서 읽게 되기 때문에 김반장과 선옥 언니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선옥 언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나는 원미동 시인하고 김반장하고는 무슨 관계야? 나이가 같진 않지만 친구처럼 지내는 친한 관계야. 그러니까 원미동 시인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김반장이 왜 요즘에 변했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중력 부분 줄거리. 여러분, 중력 부분 줄거리를 읽기 전에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풀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몽달씨라는 별명에서 동네 사람들이 그를 존중합니까? 아니죠. 슬픈 시의 이건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나는 몽달씨가 김반장이 그에게 한 일의 의미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알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윗글의 서술자인 이번엔 뭐야?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야. 서술자인 나에 대한 이해. 독자는 그 믿기 어려운 서술자,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가 있다. 어린아이는 대체로 어른들 세계에 대한 관찰자 역할을 하고 순수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른들의 세계를 제한적으로 인식하지만 이게 한계지. 근데 왜 한계를 먼저 밝혔을까? 어린이답지 않은 조숙함을 바탕으로 뛰어난 사리 분별력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게 효과야. 이런 효과를 자아낼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모순을 폭로하는 기능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야 되는데 자신보다 동네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서술한다는 점에서 관찰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관찰자 역할이라는 말 여기 나와 있죠. 고흥댁 아줌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어른들의 세계를 제한적으로 인식한다. 이런 말도 있죠. 27살짜리 남자와 친구로 지낸다는 점에서 어른들과는 다른 순수한 시선을 지니고 있다. 네. 그쵸. 순수하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김반장이 몽달씨에게 한 일이 잘못됐다고 하는 점에서 사리 분별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김반장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변한 이유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숙함을 지닌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은 찾아지지가 않네.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자신보다 동네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서술한다. 고흥댁 아줌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27살짜리 남자와 친구로 지낸다. 김반장이 몽달씨에게 한 일이 잘못된 일이다. 김반장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변한 이유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 해석이 맞는지를 그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가봅시다. 나는 몽달씨와 형주 슈퍼 김반장과 친구처럼 지내고 있고 이건 우리가 아는 정보고 김반장은 몽달씨를 일꾼처럼 부려먹는다. 자, 그럼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일꾼처럼 부려먹는데. 어느 날 몽달씨는 불량배들에게 쫓겨서 형제 슈퍼를 찾아간 거야. 근데 김반장은 자신에게 피해가 될까 싶어 몽달씨를 내쫓는다. 여기서 이제 김반장의 캐릭터가 나오는 거죠. 어떤 인물이에요? 소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몽달씨는 얻어맞아가지고 알아누웠다가 열흘쯤 지나 아무렇지 않게 김반장의 일을 도와준다. 이거는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가 아닌 거야. 그날 밤에 난 여기서 다 앉아서 봤어요. 뭘? 김반장이 아저씨 쫓아내는 거. 몽달씨는 정색을 하고 내 얼굴을 쳐다봤다. 풀려있던 예준의 눈동자가 아니고 까맣고 반짝이는 눈이었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을 작정인지 괜스레 팔뚝에 엉겨붙은 삭딱지를 떼어내려는 애쓰는 척했다. 그래서 나는 더욱 바짝 다가가서 앉았다. 이제부터 대화가 시작되지. 김반장은 나쁜 사람이야. 그쵸? 김반장은 나쁜 사람이야. 이거는 이 서술자가 김반장에 대해서
서술자가 김반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뭐야? 태도야. 태도가 직접 제시돼 있네. 아니야 라고 응수했는데도 나는 계속 다그쳤어. 그쵸? 맞죠? 모르는 척했어. 바보같이 기억상실도 아니면서. 그리고 몽단 씨는 마냥 딴점만 피우고 있었다. 슬픈 시가 있어. 들어볼래? 누가 그딴 시 듣고 싶은 줄 알아? 내가 입술을 삐죽 내밀거나 말거나? 몽단 씨는 시를 읽고 있었다. 마른 가지로 자기 몸과 마음의 바람이 들으는 저는 그렇지? 자, 근데 이 슬픈 시가 굵은 글씨로 처리되어 있고 이 슬픈 시의 내용이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 시의 의미가 있단 말이야. 여기서 시의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몽단 씨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몽단 씨가 바로 뭐야? 은, 사시, 나무야. 그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봐야 되겠지. 은, 사시, 나무는 뭘로 비유되고 있어? 이걸로 비유되어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 몽단 씨는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랬지? 불량배들에게 막 무자비하게 폭력을 당했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또 김반장에게 또 어떻게 되겠어? 외면을 당한 거야. 이 처지가 은사시나무의 처지와 비슷하다고 보는 거잖아. 맞아? 응. 자, 그러더니 꾸깃꾸깃한 종이 쪽지를 내게로 내밀었고 아주 슬픈 시라고 말하면서 근데 나는 전혀 슬픈 것 같지 않은데도 자꾸 눈물이 나려고 했어. 바보같이 다 알고 있으면서 바보 같은 몽단 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치?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내가 김반장에 대한 평가와 그 몽단 씨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점점 좀 달라진다는 거야. 김반장은 이렇게 성격이 변화하는 모습이야. 김반장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타났었냐면 참 씩씩하고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러다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좀 퉁명스러워졌었고 그리고 그날 밤 이후 나는 김반장을 뭐라고 평가하는 거야?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하게 됐어. 그래서 김반장에 대한 그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김반장을 나쁜 사람이야 라고 평가한 이유는 뭐 때문이면 되게 비겁하고 그 다음에 인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인 거지.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아까 문제에 못 푼 것들을 보도록 할게요. 슬픈 시의 은사시나무는 부조리한 일을 경험한 몽단 씨를 상징하는 것이다. 맞지? 그럼 부조리한 일은 무슨 뜻이냐? 어떤 이치나 순리에 맞지 않는 일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그 깡패들한테 불량배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거는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이치 맞지 않고 순리에 맞지 않다는 거는 그 친구가 목격을 했잖아. 그러면 친구가 목격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도움을 주는 게 이게 이치야. 이게 인간적인 도리야. 이게 순리야. 이해돼? 당연하잖아. 이건 배워서 아는 거니?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몽단 씨는 자기 친구 김반장이 자기가 맞고 당하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아는 척을 안 한단 말이야. 도움을 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이건 뭐겠어? 이치나 도리나 순리를 따르지 않았다고 보는 거야. 이게 부조리한 거야. 그 다음에 나는 몽단 씨가 김반장이 그에게 한 일의 의미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그 의미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생각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나는 다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 알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쵸? 그치? 맞지?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은
자신보다 동네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서술한다는 점에서, 그죠? 자기의 이야기보다는 몽달 씨의 이야기라든지 김반장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언니에 대한 거, 그리고 몽달 씨와 김반장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서술하니까 이 구체적으로 보니까 얘는 확실히 맞네요. 고흥댁 아줌마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어떤 말? 고흥댁 아줌마가 뭐라 그랬지? 저렇게 다 큰 놈이 왜 아버지랑 사는지 모르겠어. 그게 왜 잘못됐다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7살짜리의 세계에서는 부모랑 자식이 사는 거는 당연한 거야. 부모 자식이 한 집에서 사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왜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7살짜리 남자와 친구로 지낸다는 점에서 어른들과 다른 순수한 시선을 지녔다. 얘가 어른들과 다른 순수한 시선을 지닌 7살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 점이 요것을 가리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27살짜리 남자와 그럼 이거를 안 순수하다 이렇게 볼 것이냐? 그거는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이렇게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다는 것은 어떤 편견이 없기 때문인 거야. 근데 여기서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 아니 27살짜리랑 7살짜리랑 친구로 지낸다는 거는 그만큼 그치 맞아 얘들아. 편견이 없으니까 이 몽달 씨를 어른들은 다 어떻게 대하고 있지? 무시하고 좀 이렇게 하찮은 듯이 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얘는 순수한 시각으로 이 몽달 씨를 대하고 있으니까 친구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치? 근데 자, 우리 같이 밑줄 한번 쳐볼까요? 여기 좀 보세요. 순수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에 여기 있죠. 저랑 초록색 따라오세요. 그러기에 이게 이제 전제야 조건인 거지. 어른들의 세계를 제한적으로 인식하지만 그럼 순수한 시선을 가졌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야? 어른들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 제한적으로 어린아이의 시점 정도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보기를 근거로 했을 때 요렇게가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연결이 안 되는 근거는 우리가 이게 문학이 이래서 싫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아니 이렇게도 편견이 없는 모습이니까 순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보기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어떤 제한된 조건을 해서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읽으면 다 맞아 보이지만 분명히 여기 보기에서는 순수한 시선이기 때문에 어른들의 세계를 제한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근데 때로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조숙함을 바탕으로 사리 분별력을 보이기도 한다.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대로 판단했지. 김반장 아저씨가 한 일은 잘못된 일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거는 오히려 사리, 이치를 분명히 판단하는 거지. 그리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은 이게 이제 의문스럽거나 그런 게 아니라 좀 조숙한, 성숙한 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심하시고 다시 봅시다. 소설을 읽을 때는 계속 얘기할 거야. 화자가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듯이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고생하셨습니다.